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민의힘 당내에서 화제의 인물, 화제를 석권하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과 송원석입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지난 보궐선거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지냈죠. 그 다음 송원석은 경북 김천의 국회의원입니다. 이 화제의 무대는 지난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7일 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개표 방송, 개표 상황실이 무대입니다. 이 개표 상황실에서 송원석 의원은 개표 상황실에 자기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 당직자를 폭행해서 지금 화제의 중심이 됐고, 이준석은 그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개표 상황실 전체를 20, 30대 청년들, 유세 지원을 했던 청년들로 채웠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일 밤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승을 거두는 그 현장, 그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개표 상황실, 누구나 그 자리에 앉고 싶죠. 정치가라면. 그 자리에는 과연 누가 앉는 게 가장 좋았을까? 한 사람은 청년들로 다 채웠어야 했다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당직자를 폭행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오세훈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20, 30대 청년층으로 자기는 채우고 싶었다. 이번에 20대 남자의 경우에는 무려 72%의 압도적인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야권에. 그래서 20, 30대의 그 청년들로 채워서 이 국민의힘의 젊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게 이준석의 생각, 인터뷰 내용이었죠. 저는 오세훈 후보는 있어야겠지만 김종인 위원장도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유세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두세 번 유세에 참가하고 거의 뒤로 빠졌는데 그 잘한 거고요. 개표 상황 현장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는 오세훈과 함께 이준석 본부장의 말대로 20, 30대 청년들로 모두 채웠어도 괜찮았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 아쉽다,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제가 아쉽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준석 본부장이 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압승을 거두는 선거 승리하는 분위기에서 그 개표 방송 상황실, 그 상황실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6.25는 난리가 아닐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송원석 의원의 이 폭행이 나온 겁니다. 자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데 자기 자리를 왜 만들어주지 않느냐. 자기가 정말 얼굴을 빛낼 수 있는 이런 현장에 자기 자리 만들지 않았다고 당직자를 폭행을 했습니다. 지금 송원석에 대해서는 제명을 시켜라. 송원석을 제명시키지 않으면 이제 청년들은 앞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SNS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과 식사를 하면, 국민의힘 야당 쪽 국회의원들과 식사를 하면 그 자리에는 보좌관들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과 식사를 하면 대부분 보좌관과 같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물론 다는 아닙니다. 민주당도 국회의원이 혼자 나올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보좌관과 같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서로 당내 분위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아직도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보좌관들과는 같이 식사 자리를 같이는 하지는 않는다. 특별하게 개인적인 게 아니면. 민주당은 그래도 동지다라고 하면서 보좌관들과 같이 합니다. 이 국민의힘 쪽에 아직 남아있는 이 권위주의,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앞으로 20, 30대 청년층의 지지, 중도층의 지지 얻기 힘들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이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것들이 이 송원석의 폭행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이준석 이 본부장이 이 선거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들어볼 만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관심이 쏙 가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은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전망을 하면서 안철수와 윤석열은 절대로 합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날 7일 밤에 야권의 압승이 결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안철수가 야권의 승리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김종인이 건방지다. 야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승리다. 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이 김종인의 독선, 이 김종인의 이 권위적인 태도,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종인이 나름대로 장점과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김종인이 정치의 일선에 나서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는 김종인을 야권이 넘어서야 한다. 거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 김종인은 이 선에서 아니면 이제는 정치에서 손을 뗄 때가 됐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준석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준석 본부장은 지난 그 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2030 시민참여유세단 이걸 이끌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굉장히 유세 현장도 그 젊은 20, 30대 청년들이 유세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활기를 띄웠고, 또 20대, 30대의 지지를 많이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죠. 이준석의 얘기입니다. 연설할 청년들을 모으는 건 쉬운 일이었다. 어려운 건 아저씨들이, 당내 인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저씨들이 내 연설 자리 내놓으라 라고 해서 그 아저씨들을 빼야 젊은 청년들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싸웠던 것이 어려웠다. 유세가 열리면 제가 김종인 위원장은 유세장에서 빠져라. 안철수, 나경원 그리고 초선들에게 모두 맡겨라. 그 청년들에게 모두 청년들을 앞세우라고 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올드보이들이 나서서 야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드보이들의 경륜은 뒤에 있을 때 빛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또 선거운동 기간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연설한 영상의 조회수는 1만에서 2만 뷰 안팎이었다. 그런데 2030 유세단의 영상 조회수는 최대 70만 뷰까지 갔다. 사람들이 정치인들보다 그런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기를 바랬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권위주의, 이런 갑질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민주당에도 아직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깨뜨리지 못하면 청년층의 지지, 중도층의 지지를 절대 얻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 이준석 그 본부장이 지적한 부분 상당히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당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를 놓고 영남 후보론이냐, 수도권 후보가 적절하냐, 아니면 앞으로 전국을, 대선 전국을 또 영남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야 하느냐, 아니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영남 이외의 곳으로 중심으로 이끌어 가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논쟁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모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계산을 하면서 출마를 한 사람이라든지 출마를 돕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편중,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쳐다보면 정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영남 이외에는 별로 국회의원도 별로 없습니다. 영남, 충청 일부 외에는요. 영남이 모두 지금 현역 의원은 영남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을 교두보로 해서 대선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지세를 확장해 가야 된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 다음 수도권에서 나서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이길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영남이 맡아도 되고 수도권이 맡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남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20, 30대 청년층, 중도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보면 답은 보입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치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20대와 같이 토론할 수 있고 20대를 설득해낼 수 있는 정치인, 그 사람이 야권의 지도부가 될 것이고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또 그래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넓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